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AI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미국 상위 1%가 보유한 자산이 하위 50% 전체보다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닙니다. 2배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를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보다 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격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자들이 더 열심히 살아서요? 아닙니다. 부자는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위에 있고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돈 걱정부터 시작하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차이는 매부터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버드 경제학자들이 아주 불편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인도 사탄소수 농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소학 전 그룹,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 소학 후 그룹, 돈이 생긴 상태.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뇌입니다. 근데 IQ 테스트 결과가 달랐습니다. 돈이 없을 때의 IQ가 돈이 생겼을 때보다 평균 13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13포인트면 한 등급 차이입니다. 돈이 없으면 뇌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뇌가 나빠지면 더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더 나쁜 결정을 내리면 돈이 더 없어집니다.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이 연구를 한 사람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샌디 멀레이너손입니다.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교수 에다 샤퍼와 함께 수년에 걸쳐 연구한 연구를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외피배 경제학.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인지 대여폭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램입니다. 램이 꽉 차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이 느려집니다. 아니면 아예 실행이 안 됩니다. 사람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걱정이 뇌를 꽉 채우면 다른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쁜 결정을 내리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램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김 씨가 있습니다. 45세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카드값 알림이 옵니다. 보험료 출금 문자가 옵니다. 아이 학원비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온 날 이미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김 씨는 이달도 다음 달을 버텨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김 씨의 뇌는 24시간 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도 밥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뇌의 램이 돈 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김 씨한테 이런 말이 들립니다. 요즘 투자 공부 한번 해봐. 나중에 도움 될 거야. 김 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럴 여유가 어딨어? 이게 핑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램이 꽉 찬 컴퓨터에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멀레이너선은 이 상태를 터널링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터널 안에서 앞에 있는 출구만 보입니다. 옆에 뭐가 있는지, 위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결핍 상태의 뇌가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눈앞에 있는 급한 것만 보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 이번 주 식비, 오늘 저녁 뭐 먹지? 그 너머에 있는 것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뇌가 처리할 여력이 없어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김 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었습니다. 맥주 2캔이 1+1입니다.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연 1,100원 아꼈습니다. 뇌가 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잘했어. 아꼈어. 집에 와서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마침 세일 중입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점퍼가 30% 할인 중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 결제했습니다. 뇌는 또 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30%나 할인이잖아. 많이 산 거야. 두 결정 모두 뇌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통장 잔고는 그날 오히려 줄었습니다. 외피배 뇌는 지금 당장 보상을 주는 결정을 현명한 결정으로 착각합니다. 터널 안의 선택이 최선처럼 느껴지니까요. 이게 결핍의 함정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나쁜 결정을 내리고 나쁜 결정을 내리니까 돈이 더 없어지고 돈이 더 없어지니까 뇌가 더 좁아지고 뇌가 더 좁아지니까 더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결핍의 함정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을 볼게요. 이 씨는 어떨까요? 김 씨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게는 딱 하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서울 외곽의 빌라 한 채를 물려주셨습니다. 시세로 3억. 강남 아파트는 아닙니다. 화려한 유산도 아닙니다. 근데 그 빌라 하나가 이 씨의 뇌를 바꿔놨습니다. 매달 월세로 70만 원이 들어옵니다. 70만 원. 월급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근데 이 씨가 자는 동안에도 70만 원은 들어옵니다. 이 씨가 아파서 누워있는 날에도 70만 원은 들어옵니다.
이 씨가 해외여행 중이어도 70만 원은 들어옵니다. 이게 뇌에 뭘 심어줬느냐? 나는 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인식 하나가 이 씨의 뇌를 조금 다르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뇌 램에 조금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편의점 1+1 앞에서 1,600원을 아꼈다고 기뻐할 때 이 씨의 뇌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의점 주인은 오늘 나 같은 사람한테서 얼마를 버는 거지? 같은 편의점,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생각. 뇌의 램에 여유가 있으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씨 이야기가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다르죠. 저는 물려받은 게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 씨와 이 씨의 차이는 노력, 의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심지어 능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게임판이 처음부터 다르게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게임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없이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정말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답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부자는 왜 더 부자가 될까요? 열심히 해서요?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돈을 버는 구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수백 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자본 수익률은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언제나 빠르다는 겁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도,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자산은 항상 노동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전력 질주하는 육상 선수라면 자본은 최고급 엔진을 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미 위층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달리는 사람,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사람의 간격은 수학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씨가 물려받은 빌라 3억짜리입니다. 매달 월세로 7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씨는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그대로 ETF 계좌에 넣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냥 자동으로 넣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5천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씨가 특별히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야근을 더한 것도 아닙니다. 부업을 뛴 것도 아닙니다. 복권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조가 스스로 불어난 겁니다. 월세 70만 원이 5년 동안 매달 ETF에 쌓이면서 연 7%의 수익률로 복리가 붙었을 뿐입니다. 반면 김 씨는요? 김 씨도 5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근도 했습니다. 주말에 일한 적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출근했습니다. 근데 5년 뒤 통장 잔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김 씨의 돈은 딱 하나에서 옵니다. 노동입니다. 몸을 쓰면 돈이 생기고 몸을 못 쓰면 돈이 끊깁니다. 아파도 지쳐도 쉬고 싶어도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춥니다. 김 씨의 시간과 돈은 완벽하게 묶여 있습니다. 반면 이 씨의 돈은 두 군데에서 옵니다. 노동, 그리고 자본. 이 씨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월세는 들어옵니다. 이 씨가 해외여행 중이어도 ETF는 불어납니다. 같은 24시간인데 이 씨의 하루는 김 씨의 하루보다 깁니다. 자본이 대신 일하는 시간이 추가로 붙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씨의 뇌와 김 씨의 뇌 구조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뇌입니다. 근데 이 씨의 뇌는 돈 걱정으로 램이 꽉 차 있지 않습니다. 매달 70만 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뇌의 백그라운드에 조용히 깔려 있으니까요. 그 여유 하나가 이 씨의 판단을 바꿉니다. 마트에서 세일 상품을 봤을 때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생각보다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직장 동료 이번 달 주식 좀 담아봐 라고 할 때 김 씨는 그럴 여유가 어딨어 라고 하지만 이 씨는 한번 찾아볼게 라고 합니다. 뇌의 램에 공간이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씨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팀 절반이 잘렸습니다. 김 씨였다면 어땠을까요? 밤새 뒤척입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되냐고 뇌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섭니다. 눈빛에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납니다. 면접관은 압니다. 반면 이 씨는요?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매달 70만 원은 어차피 들어옵니다. 당장 굶지는 않습니다. 그 여유가 면접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덜 절박한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받아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자본이 만들어주는 여유가 뇌를 바꾸고 뇌가 바뀌면 결정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면 기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티케티가 말한 구조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산은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자산은 뇌를 삽니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뇌의 여유를 삽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다시 더 나은 자산을 만듭니다. 결핍의 고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려받은 빌라도 없고 유통잣돈도 없고 매달 들어오는 구조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달리기만 하다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물려받지 못했다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뇌를 먼저 바꿉니다. 뇌가 바뀌면 결정이 바뀌고 결정이 쌓이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만든다는 게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빌라를 살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ETF에 수천만 원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흉내내는 겁니다.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이 씨가 월세 70만 원을 ETF에 넣은 것처럼 김 씨도 월급에서 작은 돈을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5만 원이어도 됩니다. 10만 원이어도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행동이 뇌에 보내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나는 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 신호 하나가 월핍의 터널을 조금씩 넓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월급날 가장 먼저 미래 계좌로 보내세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사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의 문제다. 의지로 아끼려고 하면 매번 집니다. 뇌의 램이 꽉 찬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자동이체로 설계해두면 뇌가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없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이 씨의 ETF가 특별한 의지로 불어난 게 아닌 것처럼 김 씨의 첫 번째 구조도 의지가 아니라 설계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소비자에서 소유자로 포지션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매달 커피를 마시고 넷플릭스를 보고 편의점에서 간식을 살 때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커피 회사로, 스트리밍 회사로, 편의점 본사로 갑니다. 여러분은 돈을 지불했고 그들은 그 돈으로 자산을 불립니다. 여러분이 소비자인 동안 그들은 소유자입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넷플릭스를 보면서 동시에 넷플릭스 주식을 한 주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면서 그 편의점 모기업 ETF에 자동이체를 걸 수 있습니다. 소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소비하는 동시에 소유도 하라는 겁니다. 작은 지분이라도 소유자의 자리에 발을 걸쳐두는 순간 뇌가 세상을 읽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1+1 앞에서 1,600원을 아꼈다고 기뻐하던 뇌가 이 편의점 주인은 오늘 나 같은 사람한테서 얼마를 버는 거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소비자의 눈이 소유자의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거창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하나가 터널을 넓힙니다. 세 번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복리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 불가사의가 작동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김 씨가 지금 당장 월 10만 원씩 ETF에 넣기 시작하면 첫 달엔 10만 원입니다. 1년이 지나도 120만 원입니다. 솔직히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 연 7% 기준으로 약 1,740만 원이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약 5,240만 원이 됩니다. 30년이 지나면 약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월 10만 원이 30년 동안 쌓인 원금은 3,600만 원입니다. 근데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차액이 8,600만 원입니다. 이 씨가 물려받은 빌라에서 5년 만에 5천만 원을 만든 것처럼 김 씨도 시간에 버티면 구조가 스스로 커지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 씨는 빌라가 그 출발점을 만들어줬고 김 씨는 스스로 그 출발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오래 걸립니다. 더 지루합니다. 근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것조차 없는데. 맞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피케티가 말한 구조는 이미 가진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달리기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게임판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면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임판이 기울어진 줄 모르면 왜 열심히 뛰는데 제자리인지 평생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월핍의 터널 안에서 계속 눈앞만 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김 씨 기억하십니까? 매달 25일이 무서웠던 사람, 뇌의 램이 돈 걱정으로 꽉 차 있던 사람. 그 김 씨가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날 10만 원을 자동이체로 빼놨습니다. 첫 달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별로 안 달라집니다. 근데 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터널이 조금 넓어집니다. 편의점 1+1이
덜 중요해 보입니다. 30%의 문자가 덜 급해 보입니다. 뇌의 램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더 나은 결정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나면 김 씨의 통장엔 작지만 분명한 숫자가 생겨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또 다른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이 또 다른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처음부터 크지 않아도 됩니다. 딛고 올라설 첫 번째 계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건 처음부터 뇌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뇌를 바꾸고 뇌가 결정을 바꾸고 결정이 다시 구조를 키웁니다. 그 고리 안에 한번 들어가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반대로 그 고리 밖에 있으면 시간이 흘러도 제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계단을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건 오래전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 오늘 심으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결핍의 터널 안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께 살짝 공유해주세요. 말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 영상이 대신 전해드릴 겁니다. 돈독한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